자, 이제 우리가 이제 쭉 갈 때 제일 먼저 만나게 될 국경일은 언제일까요? 국경일. 처음 우리가 올해 2024년 처음으로 맞을 국경일. 그렇죠. 자, 3월 1일. 네, 인력을 넘어왔더니 바로 1919년 3.1 운동이 나오고 있네요. 정말 3.1 운동은 정말 대단한 거죠. 저한테 우리 반만년의 역사, 이 반만년의 역사를 크게 두 시기로 잘라봐라. 그럼 그 분기점이 언제일까? 저는 3.1 운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3.1 운동 이전까지는 우리가 고구려, 조선 이런 어떤 그 왕조 체제잖아요. 그죠? 왕조. 그리고 이제 대한제국까지, 황제까지 오는 거. 왕, 황제. 이렇게 오잖아요. 왕, 황제. 그 국가에서 주권자는 누구죠? 왕. 그리고 황제입니다. 그죠? 그런데 3.1 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까지 우리 역사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정치 체제가 등장을 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어느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우리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이거 될 것 같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의 생일은 몇 월 며칠일까요? 언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탄생했을까요? 아시는 분? 8월 15일 아니고 그 전에 언제일까요? 아버님. 정답! 우리 아버님 박수 한번 주세요. 아버님 오늘 혼자 오셨어요? 혼자 오셨어요? 그러셨구나. 맞습니다. 바로 4월 11일. 방금 요 앞에 우리 그 검은 옷 입은 학생이 지금 박수 엄청 치신 거 보셨나요? 맞습니다. 4월 11일이에요. 3.1 운동의 결과 대한 제국이 아니라 뭐죠? 민국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대한민국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민국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등장한 정치체제입니다. 이제까지 이런 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죠. 왕국과 제국만이 존재했지 반만년의 역사가 대부분이 왕국과 제국이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3.1 운동의 결과 민국이라고 하는 체제가 등장하는 겁니다. 즉 3.1 운동은요, 제국에서 민국으로. 여러분들 지금 이 3.1 운동 이전에 왕국과 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백성이라고 불렀죠. 그렇죠. 백성이라고 불렀죠. 근데 3.1 운동 이후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백성이라고 안 부릅니다. 지금은 시민입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3.1 운동 기점으로 해서 제국에서 민국으로, 백성에서 시민으로 전환되는, 진짜 정말 반만년 역사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그 민국과 그 시민들이 이끌고 있는 모습이 또 지금 2024년이잖아요. 3.1 운동부터 이 역사가 시작된 거기 때문에 3.1 운동의 역사적 의미는 정말 크다.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딱 넘기시면서 이해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어떤 날이야? 국경일은 또 어떤 날이야? 이런 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죠. 내 생일날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게 제일 궁금하지 않나요? 내 생일날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 아무래도 좀 내 생일날은 조금 의미가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요? 저도 궁금했습니다. 과연 나의 생일날 역사에선 무엇이 있었을까? 저는 좀 사실 제가 저자이기 때문에 제 생일날에 좀 자부심을 좀 갖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많은 역사 사건 중에서 이걸 선택했습니다. 제 저자니까요. 그 정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많이 있더라고요. 자, 제 생일이 몇 월 며칠 아시는 분? 너 내 생일 어떻게 알아? 몇 월 며칠이에요? 7월 16일? 야! 너 누구야? 깜짝이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제 생일은요, 7월 16일입니다. 제가 이 책을 딱 쓸 때, 제일 먼저 본 건 정말 죄송한데요. 3월 1일도 아니었고요. 저 진짜 제일 7월 16일. 내 생일날, 역사 사건은 좀 뭔가 의미가 있어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 제가 이거다.
라고 해서 정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난 너무, 이걸 제가 선택하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내 생일은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지. 이 정도는 돼야지. 네. 자, 우리 학생들은 지금 저게 뭐야? 라고 하면서 지금 의아해 하는데, 이게요, 동성동본이 뭐냐면, 자, 혹시 이 중에서, 경주 최씨 한번 손 들어볼래요? 경주 최씨? 경주 최씨. 한번 손 들고 계세요. 우리 학생들 중에서 경주 최씨. 학생들 중에서 경주 최씨. 자, 경주 최씨. 여기 오 학생이 있고 또 경주 최씨가 이렇게 없나? 경주, 이게, 오케이, 알았어요. 우린 같은 집안이야. 자, 그럼 다시 한 번. 자, 이번에는, 그래. 제일 만만한, 김씨 중에 제일 많은 본관. 김해 김씨, 그래. 김해 김씨 한번 손 들어. 김해 김씨. 아유, 이렇게 많네. 김해 김씨. 김해 김씨, 좋아요. 자, 그러면, 김해 김씨. 좋습니다. 자, 그러면, 김해 김씨. 손 들고 있어요. 여기 지금 몇 학년이에요? 5학년. 여기 몇 학년이에요? 3학년. 5학년, 3학년. 여기 김혜김 씨, 여기 김혜김 씨. 잠깐 일어나 봐요. 자, 이거는 가상입니다. 이 두 친구가 나중에 사랑을 나눴어. 서로 좋아해. 그래서 결혼하고 싶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기 동성동본 때문에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서로 좋아해. 근데 결혼을 못하는데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슬플 것 같아. 그죠? 자, 물어봐야지. 자,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못하는데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억울하긴 한데 다른 남자 찾으면 안 돼. 억울하긴 한데, 에이, 그냥 다른 남자 찾을래. 야, 너는 슬퍼하고 어떡하냐. 야,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은 슬퍼하고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은 억울하지만 다른 남자 찾겠습니다. 야, 좋다. 어쨌건 지금은 이렇게 웃어넘기는 일이지만 이 동성동본은 이거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저만 해도 제가 누군가를 사귄다면 저희 부모님 항상 물어봤던 거예요. 그 사귀는 애는 성이 뭐냐? 이거를 물어봤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요. 이게 드라마에도 나왔었죠. 한번 볼까요? 아시죠? 응팔. 얼카 여자 어린입니다. 아유. 엄마 아빠끼리 뭐 뽀뽀하니까 뭐 이 정도야 뭐. 아유, 좋아라. 엄마들이 봤어. 이게 아주 명장면이었는데 이게 지금 왜 이렇게 황당한 일이 벌어졌냐면 아까 그 뽀뽀했던 두 사람 있잖아요. 두 사람의 성이 성씨예요. 똑같은 거예요. 아까 지금 김혜김 씨 둘이 있었잖아요. 이거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이 당시만 해도.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둘이 지금 저렇게 뽀뽀하고 좋아하려고 하는 거야. 이 당시만 해도 그건 가족이야, 가족. 가족끼리 같이 뽀뽀를 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이런 인식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어떤 문제가 되냐면
이게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의도에 있는 한 빌딩에서 두 남녀가 투신을 한 일이 있습니다. 70년대 일이었는데요. 이유는 뭐였냐면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데 같은 동성이기 때문에 동성동본이기 때문에 집안에서 반대를 했던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는데 결혼할 수가 없대요. 그림이 그려지시죠, 여러분들? 결국은 서로 껴안고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실제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똑같이 동성동본이에요. 아까 뭐 김혜김 씨, 뭐 미량박 씨 이렇게 있었는데 둘이 좋아했는데 역시 마찬가지 동성동본 때문에 결혼을 못 한다는 거예요. 못 하니까 결국 그 남자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서로 간에 이렇게 헤어지는 장소가 버스 터미널 이런 데가 많잖아요. 그 버스 터미널에서 그 남자가 결국 독극물을 먹어요. 독극물 먹고 쓰러졌을 거 아니에요. 쓰러지니까 그 남자를 사랑했던 여자가 입에 대고 인공호흡을 해요. 결국은 그 여자도 쓰러져요. 이 비극적인 사건의 그 출발은 바로 동성동본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데 결혼을 못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여기 부모님들 사랑해 보셨잖아요. 지금은 추억이 됐겠지만 그때는 정말 얘 없으면 난 못 살아 이랬잖아요. 아니에요? 어쨌건 그걸 못하게 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이 고통을 담은 노래, 이게 지금 1997년도 지금 7월 16일이잖아요. 그 고통을 95년도에 노래로 이 아픔을 담은 유명한 노래가 있죠. 그 노래 가사 한번, 이 동성동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한번 이 가사를 한번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한번 노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95년도에 나온 노래입니다. 너무 아픈 거예요. 동성동본들이 결혼을 못하니까. 이게 정말,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동성동본이 결혼 못하는데, 그렇다고 결혼 안 합니까? 사랑하는데? 하지요. 하지만 법적으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법적으로 인정이 안 된 상태에서 동거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아이를 낳잖아요. 그럼 그 아이가 법적으로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그 아이는 당시 문화 속에서 남자 쪽으로 호적이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그럼 그 여성은 뭐가 되는 거냐면 미혼모가 되는 거예요. 아니, 엄마 아빠가 있는데 엄마가 미혼모가 돼버리는 거예요. 법적으로 인정을 안 해주니까. 난 이런 얘기를 들으면 무슨 원시 시대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이게 아주 먼 옛날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 당시에 더 중요한 게 뭐였냐면,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잖아요. 저희 시대는 그 호적 등본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호적 등본을 보고 눈물을 쏟았던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 여동생이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갔는데, 호적 등본을 띄웠는데, 아니, 무슨, 그렇게 가혹해? 저희 그 가족, 아빠, 엄마, 나 여동생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여동생 칸에 X표가 아주 크게 치워지는 거예요. 파지는 거야. 그리고 그 여동생은 시집간 그쪽 집에 호적이 들어가더라고요. 아니 무슨 이렇게 행정문서가 이렇게 사람의 상처를 줘.
아니,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X표 딱 치는데, 눈물이 나는데, 야, 이거 호적등본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바로 그런 문제 제기가 호적등본이 호주제가 폐지된 거죠. 그러면서 지금은 누구든 중심이 되어가지고 가족관계 증명서라는 게 나오게 된 겁니다. 바로 그 출발이 되었던 날, 그날이 바로 97년도 7월 16일이에요. 특히 97년도 7월 16일은 이 반만년 역사에서 특히 여성의 인권이 존중받아져야 된다라고 했던 그 신호탄, 법적인 신호탄이 쏘여지게 된 굉장히 중요한 날이 바로 이 1997년 7월 16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근데 여러분들 이게 위헌 나왔잖아요. 위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고쳐져. 이게 고쳐진 게 2005년입니다. 위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안 고쳐요. 이건 우리의 미풍양속이래. 미풍양속을 이걸 깬 건 이건 문제 있지 않습니까? 계속 그런 속기록이 나와요. 2005년이나 되어서야 바뀝니다. 어쨌건 저는 7월 16일은 이런 역사적 의미를 좀 담고 싶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인력을 보시다가 여러분 생일에 선생님 제 생일날은 이런 역사적 사건 좀 담아주세요. 뭐 있어요? 뭐 있어요?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저한테 한번 요청을 해주시면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 생일날 저기 그 12.12 사태는 빼주면 안 돼요? 너무 화가 난대요. 그래서 아니 진짜 그 영화 들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뺐어요 제가. 12월 12일 날 금동대학로가 발견된 날로 좀 예뻐 보이고 싶다는 거예요. 맨날 12.12 사태, 내가 태어난 날이 야 이런 거 싫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인력 보시다가 적어도 내 생일은 좀 역사적 의미를 좀 담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한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제가 그러면 몇 분은 제가 추려가지고 다음 개정 때 제가 한번 반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건 여러분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지금 이 하루하루 역사의 사건들을 한번 봤는데요. 이런 게 무려 365일이에요. 그죠? 어떤 하루도 중요하지 않은 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 하루의 역사가 우리의 일상에 이렇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어떤 날인가 보시면서 그냥 이 날이 뭐야로 그치지 마시고 이 날이 지금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에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보신다면 그날 하루가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지나가 버리는 날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서 그날 하루가 정말 소중한 선물처럼 다가오는 날이 될 것임을 이 인력을 통해서 매일 아침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365 하지만 그 365 안에 또 다른 365가 계속해서 쌓여서 지금 역사가 됐습니다. 그 역사가 지금 이 모습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365,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365가 아니라 그 이전 사람들이 살았던 365 덕분에 우리는 지금 365일을 선물처럼 받아서 살고 있다는 것. 한번 이 인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큰 선물을 받고 오늘 하루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